그래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어. 주민 설명회 하잖아. 그러면 몇 명 안 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사람 안 와요. 오늘 주제는 이하마을이 재생과 개발 사이의 갈등. 그 정확히 말하면 개발과 이제 보존 뭐 이런 큰 주제, 그 이면에는 이제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거고, 또 정치인들의 야망이 많겠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또 돈을 벌려는 건설사라든지, 또 한탕을 꿈꾸는 개발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이제 이화마을이고,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반대쪽 동측은 창신송인동, 그 다음에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은 이제 이화마을. 지금 우리가 이화마을에 이제 카페에 와 있고요. 여기가 이 일대가 이제 동촌이지, 동촌. 이화마을을 우리가 온 이유는 이화마을에 굉장히 큰 내홍, 주민들 간에 엄청난 큰 갈등이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이죠. 재개발 조합이 있었어요. 재개발이란 거는 여기를 싹 다 밀고 이제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건데, 이런 재개발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골목길들이 굉장히 좁잖아. 들도 굉장히 필지 크기도 작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진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땅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살지 않아. 땅을 가지고 있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을 거예요. 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랬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건설비도 높지 않았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으니까 주민들 원하죠. 정치인 입장에서도 여기를 싹 정비를 하면 주민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표로 연결되죠. 건설사 뭐 하여튼 시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지. 또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돈을 대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돈을 훨씬 더 불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해피한 사업이야 사실은. 근데 입장에 따라서 재개발이냐 뭐 보존으로 가는 재생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운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여기를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했죠. 근데 뭐 옆에 창신송이도 마찬가지. 저기도 재생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재개발을 이제 원하는 주민들이 있지. 그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은 이를테면 벽화를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와서 벽화를 지우고 더 이상 관광하러 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뭐 붉은 글씨로 혐오스럽게 써놓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오늘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죠? 지금은 우리 슈퍼 할머니 말씀이 어쨌든 조합 사무실 없어졌다, 이제는 그냥 살아야죠 하는데, 슈퍼 아주머니도 장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또 여기 땅을 가지고 있지만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재개발되는 게 무조건 좋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건설비가 워낙 올라갔고, 특히 이제 집값이 일부 지역만 집값이 올라가고 나머지 집값이 정체거나 내려갔잖아. 그러다 보니 건설비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오른 건설비를 감당하고도 좀 남을 정도의 사업성이 되면 또 재개발할 거야. 재개발하자는 그런 주민들의 움직임이 더 가시화되고, 그럼 또 이제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왜 벽화마을은 다 고지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러네. 부산의 감천마을도 고지대고 여기도 그러네. 고지대라서 벽화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 고지대라서 도시개발이 안 되고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안 되니까 거기를 어떤 식으로 마을을 정비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거기다가 이제 공공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벽화도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이 포장된 것도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보다 좋지 않아? 포장재가 돌이잖아, 돌.
저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재생이라 그러면 사실은 재생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말로 들려. 재생이냐 개발이냐 그런 거 가지고 워낙 사회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뭐 뉴타운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의감이 안 좋게 들리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말이죠. 마을을 조금씩 고쳐 쓰고 쾌적하게 만들어가고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게 재생이거든. 사실 재생이 좋은 말인데 지금은 재생 그러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지금도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어쨌든 필지가 작고 집도 오래됐잖아. 사회적인 합의는 안 이루어졌지만 이런 집을 수리할 때 나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 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잖아. 도시 전체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어떤 형태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다만 주민들의 집에 사유재산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도시에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인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장 첨예한 안건 중에 하나가 저 높이야. 35층 룰로 몇십 년 지켜오다가 없어졌잖아. 그런 높이가 사실은 가장 민감한 주제고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지. 용적률이 중요하잖아. 똑같은 용적률 300%라도 가능하면 더 높게 지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이나 미국도 보면 가족들이 사는 주거 지역은 일단 아파트가 잘 없고 아파트를 지어도 다 이제 저층형이지. 우리나라는 아직 고층형으로 고집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해. 맨하탄 가봐라. 템즈강 옆에 가봐라. 30층, 40층 있다. 맨하탄은 100층도 있다. 많은 얘기지. 근데 거기는 가족들은 거의 없어. 다 싱글 전문직들 사는데요. 아니면은 자기 집은 조금 더 쾌적한 데 있고 거기는 주중에 쓴다든지. 가족들이 자녀들 데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를 그렇게 고층으로 짓지는 않아.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데는 땅에 놀이터도 필요하고 골목길에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학습하고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지. 높은 건물에 서로 분리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길이 수직으로 쌓아놓은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다 사라진 거야.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답은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의 개발 이익을 앞세우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회를 지켜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고민들은 개발 이익 앞에 없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둘러보니까 어때? 너희들 생각은? 뭔가 서울 한가운데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각자 목적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개발이야? 지금 상태의 정비야? 저는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신동을 제가 가서 느끼는데 이런 달동네 문화도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어느 정도 정비만 잘 되면은 해방촌과 같이 나름의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이 항변하는 거는 이거야. 왜 우리만 저기 다른 데는 다 풀어주고 50층 지금 60층 아파트 얘기도 나오잖아. 나도 공감해요. 뭐냐면 나는 전문가니까.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면 개발해서 이렇게 진짜 현대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꼭 관광 상품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적인 자원들, 경관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그런 특성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잖아.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이상적인 도시인 거죠. 이를테면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을 원한다고 평지나 구릉지나 산 밑이나 도성 바로 옆이나 성벽 바로 옆이나 다 똑같이 60층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해결책이 뭘까? 1번 다 개발하게 해준다. 이건 우리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2번은 현실적으로 높일 때는 높여주고 이런 데는 낮게 하고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이게 2번 안. 나도 심정적으로는 2번 안이거든. 근데 2번 안으로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옥지구에 1억까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거든. 한옥을 수리하면. 그런 것처럼 이런 데도 그런 지역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집 수선할 때 뭐 시에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뭐 돈을 주는 거야. 아니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골목길을 잘 정비해 주고 가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공공의 영역, 길이나 가로나 이런 것들 정비하는 거는 지금도 돼. 근데 민간의 영역 안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데 살아. 근데 왜 이하 마을에 집을 고치는데 돈 주냐? 이러면 시민들의 합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회라면 우리가 서울 전체를 놓고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개발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선상에서 보면 여기에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공에서 뭔가 개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규제하고 제한할 것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여기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도 내지는 쾌적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안 되면 언제나 재개발의 불씨는 있을 거예요. 여기 동네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에 애착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재생사업들이 톱다운이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재생지구로 물론 그 전에 이제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신청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거의 톱다운이에요. 그래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어. 주민 설명회 하잖아. 그러면 몇 명 안 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사람 안 와요. 항상 주민들 동원하는 게 어렵거든. 그 말은 뭐냐면 방금 질문한 것처럼 주민들이 진짜 내 동네니까 잘 가꿔야지. 그런 애착이 기반으로 된 상태에서 뭔지 해야지 이게 바꾸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죠. 지금 현재도 재생사업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톱다운으로 돈을 딱 내려주는 거야. 주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전문가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생사업을 말 그대로 사업처럼 뭐 운동처럼 막 하는 거야. 그거는 진정한 재생은 아니고. 그런데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말한 것처럼 주민들이 자부심이나 뭔가 의욕을 가지고 혹은 뭐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제일 좋은 건데 내가 정치인이야. 빨리 이 사람들 삶을 개선시켜주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톱다운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재생도 말은 10년인데 계획은 1, 2년밖에 안 됐다고 본 거 같거든요. 막 일본이나 다른 도시는 20년 넘게 막 계획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계획 수립 6개월, 뭐 1년, 2년도 안 돼요. 3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돼. 3년 안에 예를 들면 100억을 써야 돼, 이 동네에. 그럼 어떡할 거야? 필요 없는 거까지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벽화를 뭐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경사가 급하지만 바닥 포장한 거 보면 되게 좋아. 포장 재료 자체가. 그 이제 재생 사업을 해서 돈을 쓴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생 사업 하면서 가로등도 새로 만들고 길도 정비하고 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하 마을을 둘러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